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기분 좋죠? 그래도 그나마 국가계약법에 관한 거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음 게 조금 길죠. 우리가 국토기본법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환경법까지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국토기본법에 걸려있는 내용들 가지고 할 거고요. 어쨌든 오늘은 기분 좋게 시설에 관한 국가계약법에 관한 것은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자, 자료는 어디에 있다고요? 자신만만 네이버 블로그에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왼쪽 상단에 강의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독 눌려서 보면은 채널 보기가 있죠. 채널 보기 오른쪽 상단에 있죠. 채널 보기 눌려서 보면 홈 재생 목록, 홈 동영상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홈 하는 것은 최근에 올려진 수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하는 것은 동영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옥에대로 나와 있는데 어떤 감옥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올려진 수대로 이제 뭉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재생 목록은 과목별로 제가 어떻게 넣어놨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되어 있는 것이 이론 1, 2, 3, 4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획론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시공, 설계 및 시공까지 유지관리까지 지금 이론이 7로 돼 있죠. 자, 이론 7은 이론 1에서 7까지의 어떤 자료는 제가 만든 것은 엑셀 파일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넘긴 게 제 블로그에는 안 올려져 있고요. 서초 수도학원에는 그것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에 보면 미리 공부하기 해서 여러분이 클릭을 해서 다운받으면 되고요. 나머지 모든 자료들은 지금 기출문제 풀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지금 블로그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운을 받으셔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공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책도 나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그냥 내놓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올려놓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게 전부 다 책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좀 책 쓰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더 늦게 나올 뿐인데 책 써놓고 나오면 여러분 공부하는 데가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는데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올려놓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요, 마지막 어떤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에 관한 건데, 자, 이거는 국가계약법에 걸려 있진 않아요. 어찌 보면은 국가계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느냐죠. 그래서 어찌 보면 투자 방식이죠. 국가에 관한 어떤 건설 공사의 투자 방식의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약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투자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계약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앞에는 계속 거꾸로 나갔다고 보면 되겠죠. 줄에 보면은 우리가 타당성, 원래는 모든 것이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이 이루어지고 기본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VE와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입찰과 낙찰이 이루어지죠. 자, 입찰과 낙찰의 각각 방식에 따라서 CM을 할 것이냐 PQ를 할 것이냐의 어떤 내용들이 대한 입찰이냐 뭐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것은 전부 다 조달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입찰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관한 내용들 쭉 앞에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죠. VE와 심의는 어떤 제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백억 공사 이걸 떠나서 어떤 필요하면 하고, 우리가 지금 VE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 되는 공사, 그렇지만 또 안 해도 100억 이하가 되더라도 실제로 하는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은 또 하게 돼 있죠. 그 지자체의 어떤 장애 의도에 따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내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CM을 하고 나면은 이거는 관리 제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입찰의 또 하나의 방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CM 안에 우리가 감리까지 다 하죠. 왜냐면 관리가 들어가니까. 그죠?
관리가 들어서 공사 관리까지 요까지가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통탈을 할 때 우리가 국가의 어떠한 예산도 있겠지. 국가의 예산이라든지 국가 종합 계획이 있죠. 그죠? 국가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10년 전까지 우리가 종합계획이라든지 도종합계획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 확보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예산 확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5년마다 도시가 사실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국가종합계획은 20년 단위죠. 10년 단위죠. 10년 단위로 돼 있는데 실제로 도시라는 것은 뭐 시골 이런 데는 괜찮지만 면 단위는 그렇게 빨리 이렇게 발전하지는 않지만 도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발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5년마다 이게 재검토를 하죠. 그죠? 요즘은 뭐 더 빨리 검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부터 이제 재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철도를 더 놔야 된다든지 공항을 더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도로를 더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죠. 비록 예산은 안 잡혔지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SOC 사업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도시의 발전의 어떤 개념 때문에 아니면 가장 기본은 도시에 만약에 도로망을 만들어 놨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아니면 또 요구도도 있어. 시의 어떤 요구도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보니까 뭔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민간 투자가 뭔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죠? 대기업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정부가 쿡쿡 옆구리 찌를 때도 있고요. 야, 너가 좀 해. 이런 식으로 해서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대기업에서 국가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방식이 이루어지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 계획도 그렇죠. 그죠? 민간 투자 방식 중에서도 민간이 시나 국가의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시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런 계획안을 내놓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SOC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민간이나 이런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심의 단계가 조금 틀리긴 틀리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공원 계획에 어떤 필요할 경우에는 투자 방식을 권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은 또 어떤 민간이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민간 투자가 됐든. 근데 어쨌든 시 투자는 아니겠죠. 예산이 부족해 있으니까 일은 해야 되겠는데 아니면은 민간의 이 일을 좀 더 합시다 라는 경우 하는 경우겠죠. 근데 아무래도 종합계획이 있으면 국가종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종합, 시종합 이런 계획이 있으면 민간이 나서는 것보다 뭐 시에서 나서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죠? 근데 민간이 나서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나 이거 해줄게 라고 해서 뭔가 너는 이것 좀 해줘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자,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큰 어떠한 투자 계획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뭐 도서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은 돈은 터는데 수익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같은 경우도, 그런 거는 민간이 나 이거 도서관 지어줄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지어서 민간한테 투자 예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의 관계도 전부 다 SOC 사업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밑에 도로 깔고 밑에 기반시설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문화시설까지도 사실 SOC 사업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잠깐을 보면요, 우리가 효율적인 민가 투자 확대를 위해서 민자 유치 촉진법을 제정했어요. 그죠? 자, 그런 법을 제정을 해서
필요하니까 제정을 하게 돼 있죠. 자, 법 없이 뭔가를 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 투자 제도를 실시를 해서 산업 기반 시설인데 요즘은 문화 기반 시설까지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시켜 산업 기반뿐만 아니라 여기 생활 기반 시설까지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민간 여기 바로 나오네요. 민간 제한 방법. 민간 제한 또는 공모하는 방법, 이런 그 다음에 민간 창의 경영 기법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그렇다 치고요. 자, 그래서 요즘 이런 말도 있죠. 녹색 채권, 그죠? 자, 녹색 채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녹색 채권도 우리가 투자 방식의 민간 투자 방식의 하나겠죠. 주로 이제 녹색 채권이라는 것은 뭐 공원 계획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뭐 에너지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국가에는 녹색 에너지의 계통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공원의 어떠한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무를 더 심는데 어떤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뭐 그러니까 녹색 재활용의 어떤 생산에 기반 시설을 맞추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국가가 돈이 안 되니까 이런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녹색 채권이라는 것도 이렇게 하나의 투자 방식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SOC를 무조건 투자 방식이 하나다 해서 뭐 하나 그것만 달랑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기반 시설, 아까도 얘기했죠. 생활 사회 기반 시설, 산업 기반 시설, 그다음에 무슨 생산 기반 시설 하는데 뭔가 공공적인 시설을 할 때 필요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을 할 때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인프라 펀드라는 것도 있네요, 진짜. BTL 확대와 SOC 스탁이라서 인프라 펀드를 허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SOC 투자의 민자 유치 촉진법에 의해서 이렇게 점점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요즘은 뭐 은행에서도 펀드 하고요. 그죠? 많잖아요. 꼭 국가만이 해라는 그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펀드도 허용을 했고요.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은 더 많지만 채권뿐만 아니라 펀드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은 우리가 그 SOC 방법에는 BTO 방법, 그 다음에 BOT 방법, 그 다음에 BTL 가장 기본이 그죠? BTL, 그 다음에 BFI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BFI는요 영국에서 나온 거라고 했죠. 우리가 이거는 영국의 방법이고 우리나라에는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시험에 BTO가 BTL이 나왔죠. BOT와 BTL이 나왔나요? BOT와 BTL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하나 어디라고요? 자, 투자 방식이고, 그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녹색 채권도 하나의 어딘가 들어가겠죠. 파이낸셜 쪽이니까, 그죠? 그러면 어찌 보면 BFI의 어느 하나의 변형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답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입체가정 CM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그 답의 중요만 딱 있는 것이 PQ 이야기할 때도 그랬죠. 그죠? VE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서 쭉 과정을 걸쳤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우리가 국가예산 종합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다 충족을 국가종합에서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예산 부족 확보 어떤 미비로 인해서 그리고 그런 것이 국민의 충족을 다 못 시킨다든지 도시의 발전이 빠르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투자 방식이 민간 투자 확대법이 더 좋아졌다는 거, 더 넓어졌고 더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BTO, BOT, BTL, PFI라든지 PUD도 있어요, 실제로. 자,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건데, 자, 이제 특징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특징이 있는데 앞에 BTL은 주로 우리가 보면은 어떤 데 주로 많이 쓰느냐 하면 학교, 복지, 문화 이런 시설에 주로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해놓고 내용을 좀 봅시다. 시공사가 있어요. 그죠? A라는 시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부나 국가, 정부랑 좀 이상하네. 국가나 지자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겠죠. 각각의 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민간이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와 지자체가 시공회사, 큰 회사겠죠. 일군, 그죠? 뛸 염려가 없는 공사 제대로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한테 또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루어지겠죠. 뭐 설계가 이루어지든 뭐가 쭉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도 VE는 다 합니다. 실제로. 자, VE는 다 하고 단지 이제는 시공은 우리가 할게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사를 다 했으면 당연히 공사비 다 되겠죠. 설계비도 뭐 되겠고 공사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데 시공을 했을 때 뭔가 운영을 그러면 우리가 대신 운영을 우리가 할게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죠. 그죠? 자,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운영을 다 하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행비 냅니다. 그러면 이 시공사가 운영권을 좀 너무 컸나? 동그라미 칠겠는데. 자, 운영권을 먼저 갖고 그냥 통행료겠죠. 그 공사비를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다 넘겨주는 거. 이제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부터 통행료가 국가에서는 안 받겠죠, 대체로. 근데 이제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우리가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운영비를 해서 몇 년간 계약을 해서 보통 한 10년 정도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공사비를 다 빼가지고 이자 계산해서 한 우리가 1,000원 받아서 한 10년간 10년 해보니까 한 1,000원 정도 받아야 되겠다. 교통량 조사 싹 다 해요, 실제로. 자, 그래서 받아서 너한테 넘겨줄게 했을 때 관리비가 나오게 되면 금액이 통행료가 좀 낮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공짜로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래서 공짜로 되는 어떤 통행료가 어느 날 받았는데 어느 날 다 없어졌어. 그러면 이런 운영비는 시공사가 다 갔구나 이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BOT죠. 그죠? 시공을 하고 오퍼레이트 했다는 거죠. 운영을 다 하고 넘겼다는 거예요. 트랜스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BOT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TL 남았어요. BTL가 BTO예요. 자, 트랜스가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다 뭔가 넘겼다는 거죠. 그죠? 시공사가 시공을 해가지고, 자, 제안하고 이런 거는 이제 다 끝났어요. 뭔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빨간색으로 갈게요. 시공사가 먼저 다 넘겼어요. 넘겨서, 국가에서 전부 다 저가 알아서 다 쪼개서 임대를 줬다는 거죠. 임대를 주고, 자, 고속도로도, 그 다음 버스 차량, 그 다음에 철도국하고 가니까 다 가서 저가 다 쪼개서, 운영비를 다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다 남는 돈 다 하고, 공사비만큼 요렇게 매년 납부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 넘겼어요. 그래서 BT죠. 그래서 시나 지자체에서 넘겨받은 상태에서 임대비를 다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가지고 이때까지 다 해서 공사비하고 이자에 계산해서 나머지를 넘겨주는 방법. 몇 년간 쭉 해서 넘겨주는 방법. 자, 그래서 그거는 BTL입니다. 리스. 그죠? 과거에는 통째로 저가 빌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국가가 다 그냥 운영권까지 다 받아오는 거죠. 운영권까지 다 받아와서 시에서 알아서 다 임대를 다 주는 거예요. 다 주고 이자까지 다 챙기고 단지 공사와 이자에 관한 거는 시공사 회사 대기업한테 이자까지 그냥 계산해서 매달 주든 매년 주든 계속 가면서 주겠죠. 그죠? 그게 BTL 방식입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BTL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또 버스 환승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이 지금은 거의 다 BTL 방식이라는 거죠. 운영권도 전부 다 시에서 다 갖는다는 거죠. 리스트도 다 하고. 자,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가 하냐면요. 과거에는 BOT 방법이 많았어요. 그런 BOT 방법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국가에서 운영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낡게 온다는 거죠. 10년 지나고 나니까 운영 관리비가 나중에 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아예 처음부터 다 운영권까지 다 받아서 공사비를 거꾸로 주는 자, 이게 아까처럼 BTL 방식이고 또 BT 이제 또 T가 들어왔죠. 트랜스퍼. 이미 넘겨 다 받았어요. 그죠? 다 넘겨받고, 그 다음 BTO가 남았, 아니요, BTL, O가 받았네요. 그죠? O. 자, O도 운영권을 다 일정 기간 받고,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영업권 허가 방식 같은 경우만, 이렇게 영업권 허가 방식만 시공자한테 준다는 거죠. 자, 이제 주로 우리가 BTL 방식을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야 시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벌려놓고 돈도 남는 것까지 제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험에 BTL 방식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BTL과 BOT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BTL과 BTO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BTL과 BOT 방식 두 개는요 비교를 딱 하게 나오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운영권의 관계예요. 운영권의 관계가 어디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돈하고의 관계. 자, 그래서 장단점이 다 보이죠. 그죠? 운영권이 시공사에 있고 그 이후에 트랜스포를 넘겨버리면 나중에 관리에 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자, 돈도 별로 안 나오는데 시는 다 내가 빠진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PFI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도 외국에서는 많이 합니다. 이것은 똑같이 민자유치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건 영국에서 했는데 서비스만 어떤 서비스 너가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고 어떤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만 딱 규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놓고 어느 곳에 이런 어떤 도로를 하는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라고 해놓고 민간이 한다는 거죠. 공사를. 그러면 그 민간이 뭐 펀드를 하든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파이낸서를 하든 해서 우리가 민간업자가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에 어떤 지정을 해서 하는데 뭐 그 서비스의 기준에 맞도록만 사업이 한다는 거죠. 자, 도로나 철도, 공항 이런 것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하니까 국가 말고 우리가 내가 민간이 돈이 엄청 많다고 해서 나 공항 세울래 라고 하진 않죠. 그죠? 자, 그래서 국가의 어떤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국가에 아무래도 그 큰 회사에 우리가 옛날에는 지정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는 그거 말고도 은행도 있잖아요. 실제로 은행권에 파이낸서를 빌리든지 해서라도 요즘은 또 지자체 자체 내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지자체 자체 내에서 할 때도 어떤 서비스의 명시가 딱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좀 더 영국은 이렇게 제한 설명서만 나와 있고 서비스에 관한 내용만 나와 있고 그것만 딱 규정을 해줄 뿐이지 왜냐면 민간한테 다 맡겨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거 좋은 대로 저거 이익만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서비스에 관한 것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너가 하는데 규제는 계속 그죠? 저 받겠죠. 실제로 전혀 안 받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자, 국가 사업 중에서 우리가 이런 민간 투자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요점을 잘 정리를 하시고요. 국가계약법하고 어떤 입찰의 내용들은 여기까지 다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에 관한 국토기본법에 관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